박신영씨, 무슨 전자 3분기 전략기획서 좀 쏘게나. 박신영씨, 무슨 신제품 홍보 방안 전략기획서 좀 내일까지 가져오게. 당신 회사의 상사가 이렇게 지시한다면 이것을 들은 당신의 반응은 드디어 나의 천재성을 발휘할 때가 왔군이라고 생각하며 당신의 능력을 검증할 절호의 기회로 여기면서 마냥 신나고 들뜨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기획을 시작하면 겉으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했든 그것과는 무관하게 대부분 일단은 막막해. 어떻게 하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네.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는 거야? 라면서 짜증부터 낼 것이다. 눈동자만 끔뻑끔뻑 하다가 어느새 저녁이 되면 야근을 한답시고 밥을 먹고 자리에 다시 앉지만 돌아오는 건 부대끼는 배와 피로감 뿐이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삽질 정신의 저자로서 삽질 정신을 주창하지만 맹목적인 삽질은 그 누구보다 질색한다. 삽질도 전략적으로 깊고 넓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전략적으로 임하려면 우선 알아야 할 것은 뇌이다. 실험을 하나 해보자. 매우 낯익은 실험일 테지만 익숙한 나머지 쉽게 지나쳤던 점을 다시 주목하자. 이 책을 읽고 읽는 당신. 지금 코끼리를 절대 생각하지 마시라. 그 코끼리, 신기하게도 비키니를 입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라. 그 비키니, 빨간색 장미가 그려졌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라. 어떤가? 다들 지금 빨간색 장미가 그려진 비키니를 입은 코끼리를 떠올리셨는지? 내는 참 신비롭다. 절대 생각하지 말라고 해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미지를 떠올리는 게 바로 우리의 뇌이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내용을 다룬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도 나왔었다. 저자인 조지 레이코프는 언어학자로서 이 책에서 언어에 의해 생각의 틀이 결정된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언어란 단순히 말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이미지, 생각, 개념들이 꼬리를 물고 떠오르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말한 테스트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뇌는 생각하지 말라는 것까지 자동적으로 떠올린다. 이 이론을 통해서 우리는 뇌가 긍정과 부정을 구분하지 못하고 바로 그림으로 떠올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뇌에 대한 실험을 하나 더 해보자. 코끼리 이야기와 더불어 많이 언급되는 것은 레몬 이야기이다. 당신이 마트에 갔는데 레몬이 너무 싱싱해서 즙을 짜먹으려고 샀다. 집에 와서 그 레몬을 반으로 뚝 잘랐더니 즙이 줄줄 흐른다. 음료를 만들기 위해 다시 한번 즙을 쫙 짠다면 자, 침 나오신 분. 정상적인 감각기관을 가진 사람이 이 얘기를 계속 들으면 자동으로 침이 나오게 된다. 레몬이 실제로 눈앞에 없더라도 침은 나온다. 생각만 했을 뿐인데도 뇌는 레몬을 실제로 여기고 작동함으로써 침샘을 자극한다. 이를 통해서 살펴본 또 하나의 이론은 뇌가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은 시합에서 성공적으로 경기하고 승리하는 것을 미리 떠올려보는 상상훈련을 하기도 한다. 상상훈련만을 위한 트레이너가 따로 있고 그 훈련만으로도 실제에 버금가는 효과를 낸다는 것은 이미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입증되어 왔다. 나는 지금 촌스럽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이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다. 뇌에 대한 이론들에 근거하여 뇌는 긍정과 부정을 인식하지 못하고 바로 이미지를 만들며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므로 인생은 딱 우리가 상상한 만큼만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뇌과학적인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대개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신기하군 하고 1.5초 정도 신기함을 느끼고 늘 살던 대로 사는 그룹이다. 이들은 정보를 정보 자체로만 받아들일 뿐이므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두 번째는 이 이론들을 근본적 가치로 받아들여 인생을 뿌리부터 바꿔버리는 그룹이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뇌 이론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미친 듯이 하기 싫은데
그래도 어쩌겠나 해야지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의 머릿속에는 바로 미친 듯이 하기 싫은 이미지들이 연속적으로 떠오른다. 아직 그 일을 시작도 안 했으면서 과거에 미친 듯이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했던 기억들과 결국 삽질로 마무리되었던 일들까지 보너스로 떠올라서 더욱 하기가 싫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 일의 결과는 뻔하다. 진지한 뇌 관련 책들 중에서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이케가야 유지의 단순한 내 복잡한 나의 기막힌 비유가 나온다. 모든 것을 뇌의 입장에서 생각하자는 것이다. 뇌는 아주 깜깜한 곳에서 두개골이라는 헬멧을 쓰고 있기 때문에 외부 세계를 직접 파악할 수 없고 모든 정보는 주인의 몸을 통해서 뇌로 전달된다. 소리가 나면 귀로 듣고 아, 지금 누군가 말을 했군. 빛이 느껴지면 눈으로 보고 아, 불이 켜졌군 하고 알게 된다. 그렇다면 너무 하기 싫다라는 정보가 전달되면 깜깜한 곳에서 헬멧을 쓴 뇌는 아, 이건 주인이 하기 싫은 일이네. 해봤자 별로 좋을 게 없구나 라고 받아들일 것이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뇌 활동은 전부 감각 세계의 사실로 이루어져 있다. 즉, 뇌는 실제 세계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알 필요도 없으며 그것이 어떤 내용이었든 상관없다고 여긴다. 진실을 알 필요도 없고 책임감과 의지도 없는 수동적인 뇌에게 당신은 어떤 정보를 주는 주인인가? 실제로 뇌는 재미없다라는 부정적 감정의 평가를 내리면 동기발화의 연쇄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쉽게 말하면 자기보호 본능과 효율을 중시하는 뇌는 지금은 내가 작동할 때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굳이 최선을 다해 120%로 작동하려 들지 않는다. 오히려 기능을 최소화해버린다. 뇌를 공부할수록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뇌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나쁜 습관들이 있음에 새삼 놀라게 된다. 세계적인 뇌의학 권위자인 하야시 나리유키는 다음과 같이 뇌에 대해서 아주 쉽게 알려주었다. 일단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정보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깊게 사고할 수도 없으며 똑똑히 기억하기도 어려워진다. 뇌의 이해력과 사고력, 기억력을 향상시키려면 우선 재미있다, 좋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무언가를 좋아하게 되는 힘을 기르는 것은 곧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과 같다. 하야시 나리유키, 두뇌를 깨우는 7가지 습관. 김영사, 2011년. 나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 감탄하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재미를 느끼는 것도 지혜로운 능력임을 깨달았다. 그 능력이란 뇌를 잘 경영한다는 의미이다. 인생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심드렁하게 사는 것은 뇌의 관점에서 무능력일지도 모르겠다. 뇌에 아무런 자극이 없을 테니 말이다. 생각해보면 천재들은 늘 남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적인 일에도 어린아이같이 해맑게 감탄하고 감동했다. 그저 매일 일어나는 심드렁한 일상에 대해서 다르게 보고 감탄하며 의문을 가질 때 헬멧을 쓴 어둠 속의 뇌는 그것을 새롭게 여기고 받아들여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그때마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다.